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9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이라서 제 아들이 내일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아들한테 가서 걔도 여실에도 하나 사주고 오느냐고 좀 늦어졌어요. 시험 잘 보라고 얘기하고 오느냐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뭐 요즘 경마 자체가 조금 쉬웠다면 쉬웠고요, 어렵다면 좀 어려웠는데 저는 좀 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난주도 5주인가요 6주인가요 이제 휴장 이후에 계속 한 주만 빼고서 계속 승리를 했으니까, 물론 추석 전에도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연승가도다, 한마디로 해서 연승가도다, 연승가도를 달리는 강타다. 뭐 매주 대승입니다. 매주 대승. 야, 네가 무슨 대승이야? 강태야, 네가 무슨 대승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대승이에요. 왜? 후반부에 좀 못 맞췄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만 8개인가 맞췄어요. 8개인가? 8개인가 9개인가 하여튼 겁나게 맞췄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부르면 들어와요. 부르면.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를 부르면 그냥 강타가 얘기하면 그냥 들어올 정도로, 그냥 뭐, 이 적중수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맞춰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요일 날 8개 맞췄네요. 일요일 날 8개를 맞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몇 개를 맞췄지? 토요일 날, 하나, 둘, 셋, 넷, 5개. 토요일 날 5개. 그 다음에 부산이 금요일날 6개죠? 6개. 그런데 이 중에서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승부처가 합쳐서 7개. 그 다음에 단통이 12개. 이렇게 적중을 했으니까. 뭐 이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마라는 것은 끝나면요, 다 할 말 있어. 국립묘지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나. 다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어. 그렇듯이 경마라는 거는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2번, 1번 단통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끝나고 나면 뭐가 안 갔고. 아유, 그런 말 누가 못해. 그 애기들도 해. 애기들도 경마 끝나면 다 박사야. 경마하기 전에 얘기를 하라고. 단통이 뭐냐고. 대끼리가 단통이도 고배당이 단통이도 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렇듯이 경마의 꽃은 배당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경마의 꽃은 배당이에요. 배당. 이게 뭐야? 환수놀이라는 거잖아. 환수놀이라는 건데, 배당을 적중하는 것이 경마의 꽃입니다. 이 꽃인데, 이 다음으로 이제 배당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승부처. 승부처를 적중해야 되는데 7개를 적중했고, 메인 승부처는 매주 빵빵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단통. 단통이란 건 뭐야? 환수의 극대화. 그렇기 때문에 단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승부처를 7개, 단통을 12개를 적중해서 지난주에도 총 몇 개를 적중을 했냐? 8개, 13개, 19개를 적중했어요. 금토일 합쳐서. 그러니 대승 아닙니까? 당연히 대승이지. 이겼습니다. 제가 뭐 진 거를 이겼다고 그러고 그렇게 또 야리 쪽 가고 거짓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쪽팔리게 우리가 뭐 그런 거 갖고도 매출 얼마나 더 뜨겠다고 그런 거 거짓말을 해요.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전 어찌됐든 뭐 졌으면 졌다고 인사드리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뭐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대승했고요. 금주 부산 경마의 전반적인 편성은 출주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고배당을 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번 주 부산 경마는 뭐냐면 베이스 자체가 안정이야. 안정이면 뭐예요? 다적중을 가야지. 다적중. 뭐 줄줄이 맞춰야 돼. 그냥 창고에 가가지고 아가씨 안녕하세요. 또 돈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똥무게 잡고서 앉아서 나는 배당 아니면 안 해. 딱 그러고서 얼마 배팅하나? 1,000원. 1,000원으로 배당 맞추면 뭐해? 30배 맞춰봐야 3만원 되시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아가씨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 적중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또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딱 오고 되면 다적중이 베이스고, 여기 이제 승부처가 있잖아요. 강태 승부처가 있는데 여기서 중배당 그냥 방어 이러면은 10,000원밖에 안 산 거야.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뭐, 방어해가지고, 방어인데 200배 방어. 어휴, 그건 200만 원이니까. 그래도 이겼어. 그러니까 중배당을 적중해야 돼, 승부처에서.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대승을 할 수 있다. 요거야. 그러니까 다 적중하고, 승부처에서 중배당 적중하면 이긴다. 이게 간단한 니꼬로 형식이거든. 그럼 뭐야? 1공주부터 침착하게 적중 해가지고 한 7개나 6개 맞추면 이기는 거지 뭐. 경마가 뭐 있어요? 흐름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서 다 적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축마는 최소한 알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적중을 할 수 있는 거지. 경마는 선행마를 잡는 선행마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마를 잡으면 50%는 적중했다. 그러면 선행마를 잡는 이유는 뭐야? 축마를 선정하기 위한 전처 조건이야. 전제 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함수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경마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주 편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두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으니까 조금 빨리 가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어떻게 태생이지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I can do it. 딱 이렇게 해서 내가 못 맞추면 딴 놈도 못 맞춰. 딱 이렇게 생각해서 경마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있어 인생. 자신 있게 붙어도 치는데 비리비리 하면 더 지지. 자, 그러면 이제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1경주입니다. 성장마와 신마 간의 일전인데 뭐 신마 한 마리 나오는데 뭐 보잘것 없는 것 같고요. 그럼 3번 스피드맨입니다. 3번 스피드맨. 괜찮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배팅권의 축이다. 아, 참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이율 잘 떨어지네요. 오늘 바빠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요. 사는 게. 아이고, 힘들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선행마들이 많죠. 4번 노울링스톤도 선행마고 3번 스피드맨도 선행입니다.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다 선행을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4번 노울링스톤은 일단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행을 가야만 패스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번 노울링스톤도 그렇고 여기서 3번 스피드맨도 그렇고 선행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입층도 뭐가 있어? 7번 금포 1호가 있고 여기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놈이 9번 라이징 골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경주인데 출전마들 모두가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 발이 빠른 선행구는 많은데 뒷심 우수만은 없어. 그러면 뭐야? 결론적으로 선행군이 빨라. 근데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없어. 그러니까 앞선을 유지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들이 앞선 전개 2점 마들이 유리한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찾아야 돼. 앞에 뛰어나가는 놈이 그나마 입상이 가능하지 뒤에서 오는 놈은 안 된다. 이게 이번 경주 특징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보이 아직까지 걸음의 변화가 좀 없어요. 계속적으로 추임력을 끌어내는데 이 정도 능력 갖고는 이번엔 힘들어요. 명함을 못 내놓습니다. 3번 스피드맨입니다. 데뷔전 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고 중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3번 스피드맨은 여기서 왜 되는 말이냐?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야? 빠른 선행마도 되는데 선입도 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능력마다 3번 스피드맨은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이에요. 4번 노울링스톤 능력이 2%가 부족합니다. 사실상 능력이 2%가 부족한데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 이성재가 타고 있어. 얘가 선행을 가. 4번 노울링스톤이. 그런데 4번 노울링스톤이 선행을 가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 3번 스피드맨한테 물어봐야 돼. 야, 나 압박하지 마. 나 너 싫어. 나 따라붙지 마. 그래야 나 들어가거든. 이렇게 타야만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 아유, 나도 가야 돼. 왜 그러세요? 나도 가야 돼. 그래서 3번 스피드맨이 따라가서 얘를 압박을 하면 4번 노울링스톤은 어떻게 돼요? 깨구락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렇다고 무시는 할 수 없는 마필이에요. 왜 무시 못해요? 제가 전개 2점마다 유리하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무시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되는 마필로 볼 수가 있고. 9번 라이징 골드입니다. 라이징 시리즈는 다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신우철 마주님의 마필이에요. 데뷔전 당시에는 전혀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탐색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전째를 맞이해서 빠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달리기 소폭 하강을 했지만 거리가 1200이었다. 그러면 이번 경기 거리가 1000m로 늘어났고 일단 부족했던 선행력을 보여줬다. 제가 항상 말씀을 했죠.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은 뭔가 보여줘야 돼. 야, 난 뚝심이 우수해. 아니면 난 선행력이 우수해. 이렇게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돼. 아, 액면이 없는데 누가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액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씹창나는 수가 있어. 태권도가 5단인데 얼굴이 그냥 기집애 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한번 붙어봤더니 한 대도 못 때리고 의도 터져. 그런 경우는 가끔가다 있지. 하지만 액면이 예를 들어서 전혀 뭐 덩치값도 못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이 힘을 쓴다는 건 힘들잖아. 마찬가지거든요. 말도 뭔가 데뷔 당시에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아니면 포스를 느끼게 해주고 아니면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고 뭔가 액면을 그려줘야 돼. 그럼 9번 라이징 곤돌은 지난번에 액면을 보여줬지. 뭐야, 선행력이 난 빠른 놈이야. 뭐 왜 나한테 까불어. 3번 9번 이거 단통. 롤링스톤 아까 그랬지. 나 따라오지 마. 나 간다. 나 따라오지 마. 이건 4놓고 3구 이거밖에 없어. 3, 4구 3마리. 쉬운 경주를 놓고서 너 이 새끼야 몇 번을 떠드는 거야 이 새끼야. 내 대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일경주는 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자,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경주. 부산 이경주. 오늘은 일찌감치 갑니다. 왜? 10경주로 줄어들었으니까 초장부터 들이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강타의 중배당 승부처다. 이경주부터 한번 들이대보자. 뭘 근거로 들이대? 중배당이 터지니까 들이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왜? 배당이 터지지 않는 경주 하루 안정된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주는 그나마도 출조 수도 많고 성장마 단계에 있어. 더군다나 3번 스팅레이라든지 8번 히말라야 기상 같은 마필들이 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3번 스팅레이, 그 다음에 8번 히말라야 기상, 이런 놈들이 되는 말인데 왜 승부처를 잡았겠어요? 주기가 길어졌어. 주기가 길어졌다.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잠재력으로 끌고 와? 그래도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불안해.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번에 제일 많이 뛴 놈이 누구야? 10번 청룡드림이 10전이야. 아니 8전이야. 아니 5전이야. 그럼 5전 이내의 마필이야. 5전 이내의 마필 성장마 경주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지 누가 알아? 모르지. 그걸 누가 알아? 강타가 알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중배당으로 5전장부터 때리신다. 부산 이경주 중배당 첫 번째 강타의 승부처 멋지게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타가 그래도 성장마 경주 내지는 신마 경주는 짱이야. 왜?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잘 아니까. 10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100번도. 안 들으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집에 일찍 가면 되지 뭐. 렛츠 고 홈! 집에 들어가면서 말 시키지 마라. 스팀 받았다 아빠. 오늘도 돈 꼬랐다 이 얘기 못하지. 스팀 받았다로 가야지.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총 8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3번 프로빅터를 한번 초점을 놓고 프로빅터 초점을 놓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는 뭐예요? 6번 시크릿 타임이 버팅기고 있는데 이놈이 그나마도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얘가 전형적인 선행마냐? 아니에요. 군뱅이 경주야. 군뱅이 경주, 거북이 경주. 그럼 뭐야? 느린 경주. 느린 경주는 뭐야? 취임마가 우세. 취임마 우세. 이거지 핵심이. 느린 경주야.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 취임마를 찾아야 돼. 그럼 걸음의 변화를 누가 빨리 보여준다 그랬어? 성장마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 틀이에요. 인수분해.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경마에서 나오는 게 뭐야? 성장마 단계에서 누가 빠른 성장했었어? 앞마리, 네. 자, 강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마리 조속 성장을 하고요. 순마리나 거세마는 대기만성의 성장을 하니까 일단 앞선 성장마 경주에서는 앞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터트려도 앞말들이 터트린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기본 공식처럼 나와야 돼. 2는 4, 2, 3은 6이야, 그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 이걸. 이거를 100번, 10,000번, 20,000번 얘기했는데도, 야, 이번 경주에 뭐가 가냐? 아우, 그러면 2번, 3번이요. 그냥 2번, 3번이 그냥 한 3, 4창만 따라와도 소리를 벅벅 질러. 에이, 무조건 왔어! 그러고서 안 오면, 야, 됐어! 근데 2, 3창이 됐어. 돈 안 주지요. 맨날 그런 모양새야. 그러니까 맨날 남소소나 쫓아다니고 주관 없이 경마를 하면 뭐가 돼? 거지가 돼요.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네 돈 갖고 네가 죽는데 내가 왜 뭐라고 그러겠어. 딱 이거지 뭐. 에휴 미안한 얘기죠. 3번 프로빅터. 그 다음에 5번 메가스타. 그 다음에 1번 슈퍼에너지. 이 세 마리만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놈들이 그나마도 취임력이 우수해. 취임력 우수. 왜? 느린 경주. 느린 경주야. 그럼 이 중에서 1번 슈퍼에너지는 조심을 해야 돼. 왜? 앞말. 성장만이 요게 걸려. 얘 조심해야 돼. 앞말이야. 일단 이렇게 기본 왁구가 딱 돼 있잖아. 이게 느린 경주, 이게 핵심이거든. 거북이 느린 경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 세 마리가 취임력이 제일 우수해? 취임만 우세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뭐라 했어? 경주마의 성장 추이, 앞마리 조성장, 1번 슈퍼에너지. 표시해 놓으면. 이 뭐 있어? 세 마리만 검토하면 그냥 딩동댕 집에 갔어. 끝났어. 1번 슈퍼에너입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앞말치고는 선행력이 부족하고 선행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인 마필이에요. 반대로 이번 경주에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그나마의 이유는 뭐냐?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이 갖고 있는 패턴이 이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터틀이냐 몹터틀. 갖고 있는 패턴이 인위적인 패턴이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안 간 패턴이냐. 이거는 안 간 거야. 안 간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패턴이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게 연속 하강을 했어. 이건 뭐야? 못 간 거야. 안 간 거하고 못 간 건 무슨 차이야? 안 간 건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고 못 간 거는 마음을 먹어도 못 가는 거야.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약간 안 간 거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말이야. 안 간 거 같은. 근데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안 간 느낌은 분명히 갖고 있다. 3번 프로빅터입니다. 이 마필은요. 실질적으로 이 거세마로서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맨날 약간은 늪발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1200과 1300을 뛰었는데 연속 하강된 경주라고 보여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늘어나면서 연속 하강을 했다는 얘기는 거리 적응력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패턴을 봐야 돼요. 여기서. 거리 적응력에 실패를 했다는 건 인정을 하겠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현재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거리 적응력에 배양을 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3번 프로맥트는 이 표현성에서 오는 말이죠. 자, 5번 메가스타입니다. 5번 메가스타. 경주마가 연속 하강을 하는 데는 병력이라든지 딱 두 가지예요. 컨디션 저하. 여기서 뭐 고의로 안 갔다. 고의로 안 갔다. 이 세 가지지. 넓게 봐서 세 가지. 병력인 건 당연히 아프니까 못 간 거고. 컨디션 저하는 마사에 있는데 창문을 열어놨어 요즘. 밤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엄청 심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밥을 안 처먹어.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이게 컨디션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안 갔다. 이건 고의로 잡아 당겨놓고 안 가는 거예요. 이 편성에서 사실상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이 5번 메가스타는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영민 안장으로 바꿨어. 김영민이는 뭐야?
이 부산 바닥에서 그래도 중급 기수 중에선 취임말을 제일 잘 타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행말을 주면은 못 가. 모든 말을 취임말을 타고 싶어. 옛날에 가천번에 저 조교사로 있는 최봉주 기수. 뭐 이런 기수들 참 옛날에 훌라밍고 같은 거 이런 거 취임말 잘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해 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선을 나가는 선행마보다는 이 종반 뚝심형 마필들에게 그만큼 셀 수 있는 그런 기수도. 그러니까 부산 3경주는요. 3번, 1번 쪽에 한번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 5 놓고 1, 3 이렇게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5부보다는 1쪽에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3일 쪽에 단통 까고 5 놓고 양쪽으로 받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은 부산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1경주. 요즘요, 강타의 제주경마 성적은 3연속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했고, 지난번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껄쩍지근하게 했는데, 어찌됐든 제주교차 성적도 거의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잘할 수는 없다. 왜?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게 초석이 돼서 잘하는 거다. 인생엔 거저가 없습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제주교차 1경주도 3번 천상세계가 선행을 가고 3번 선행군이 누구야? 3번 천상세계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선입을 쓸 수 있는 놈이 누구야? 8번 난세지웅이에요. 8번 난세지웅. 그러면 얘네들이 선행선입을 나가서 끝까지 뻗챙길 수 있느냐? 아니면 요 군이 선행군이 부러진다. 부러지면 누가 날라오겠느냐? 얘네들 둘이 선행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날라올 수 있는 놈이 1번 국제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명품주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번 기쁨선사. 얘네들이 이 편성에서 취입군이야. 취입군.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마리가 능력상으로 앞서 있어요. 능력 우세예요. 취입군이. 그런데 여기에 선행선입이 얘네들을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부러질 건가 안 부러질 건가를 파악을 하고 얘네들이 선행선입을 쓰는데 선입으로서의 경주력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두 설명을 드립니다. 1번 국제도시입니다. 아직까지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취입력 하나만큼은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취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니까 2번 편성 자체가 선두권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득세의 여지를 갖고 있다. 2번 명품주연입니다. 마필 자체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소폭이지만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제도시와 비교해봤을 때는 일본 국제도시가 좀 낫죠. 왜? 요 놈은 직전에 살짝 조정을 거친 거고 2번 명품주연은 어느 정도는 경주력의 정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는 1번이 센 말이다. 1번 국제도시. 3번 천상세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을 끌어내고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 기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을 모두 끌어냈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도 있지만 이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안 된다. 짧다.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기쁜 선사인데 패턴 자체가 괜찮습니다. 마필의 능력 자체는 2%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 5번을 놓고 보면 2번이 그 다음이고 5번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마리가 제가 보기엔 조금 안정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볼 마필이 누구예요? 8번 난세주익입니다. 난세주익은 이제 지난번 경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는데 평균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1경주는 1번, 2번이 단통이고 여기에 5 놓고 1, 2를 받치면 되는 경주야. 깔끔하게 요 세 마리만 갖고 경마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경주예요. 이런 거 뭐 이렇게 풀면은 이런 거 처음에 못 풀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제주 경마도 겁나게 많이 1년을 가까이 했으니까, 이 UCC 방송.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경마처럼 도사가 된 거지. 딱 보면 알아. 건방진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달이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산 제4경주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액면은 터진다. 터질 것 같다. 액면은 터지는데, 이런 경주는 분석을 해보면, 개뿔 대끼리예요. 개뿔 대끼리. 개뿔 안정.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실질적으로 배당이 안 터져. 왜? 출조에서는 14마리인데 나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 일단 빠른 마필은 6번 노바디 캐치미. 노바디 캐치미. 6번 노바디 캐치미. 얘가 단독 선행이야. 단독 선행을 간다. 그러니까 이게 뻗팅이냐 못 봐요. 거리가 1400이네요. 거리 1400. 요걸 딱 해놓고 노바디 캐치미가 단독 선행이야. 그러면 노바디 캐치미가 단독 선행을 나가는데 종반 뚝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 그럼 얘부터 파악을 해야지. 경마의 분석에 있어서 선행마 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버티면 전반적인 레이스 자체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빨라지면은 선입형 마필들을 후착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선행 선입에서 입상마를 찾아야 되는 거고, 선행마가 부러졌어. 근데 선입층이 세. 그럼 선입층이 넘어가는 그림이잖아. 넘어가면 뭐야? 넘어가는 순간에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나오니까 선입, 취임마들이 입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6번 노바드 캐치면은 2세 미국산 마필의 순마리에 464kg대의 마필입니다. 그러면 2세마에 거리 1200 거리 경험도 없이 1400에다 올려붙였다. 국산마에 안말이면 숨도 안 쉬고 잘라버릴 마필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산 2세 순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노바드 캐치면은 쉽게 자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까는 것은 어떤 짓이다? 바보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번 노바드 캐치면은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렵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필이 센지 한도. 4번 바세마 파크. 4번 바세마 파크.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름이 어렵고 이름이 길고 이런 놈들은 별로 이렇게 못 뛰건데 요 놈은 의외로 잘 뛰네요. 일단 취임력이 안정입니다. 취임력이 안정이고 지난번 경주 때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실질적으로 4번 바세마 파크는 체중이 늘어가면서 파워감이 보강되고 또 취임력이 안정세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거리도 직전 경주 때 1300에서도 거리를 늘어났으니까 경주력을 향상시켰으니까 4번 바세마 파크는 이 편성에서 뭐예요? 배팅의 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5번 바람꽃입니다. 제가 부산, 제주, 서울 근간의 승부 패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5번 바람꽃도 취임력 하나는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사실상 이놈이 부러질 거냐 안 부러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행력이 하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 바람꽃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8번 부경게이트라는 마필이 있어요. 요 마필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걸 보니까 뭔가 주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주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요 마필이 주행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재검을 치렀는데 8번 부경게이트 재검을 치렀는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8번 부경게이트와 같은 마필들은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지면 이변의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조심을 하시고요. 나머지 마필들 10번 우승 찬스라는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은 1400이 아무래도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강하게 읽어주질 않고 기복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모두 지운다. 결론적으로 4번 바세마 파크는 전개가 단독 선행으로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어. 왜? 거리에 1400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4번 바세마 파크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바디 캐치미가 2세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단독 선행이라는 선행마의 특성을 살려준다면 얘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6번 노바디 캐치미는 어떤 모양새라도 반칙이다. 그 이상은 못 가져간다. 그럼 5번 바람꽃이냐 8번 부경 게이트냐인데 안정된 모습이라면 얘가 안정됐지만 8번 부경 게이트도 여기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번 5번으로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서 4를 놓고 6번 8번을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다. 자 여기서 요 4번 5번 4번 8번 이런 거 8번이 들어오면 좀 배당이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는 건 뭐야 6번을 자르고서 4, 5 단통에 4번, 8번 이렇게 두 방으로 때리는 게 많이 먹는 거니까 당일 현장에서 6번, 8번의 현장 포지션을 조금 감안을 해서 승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 오늘 제주경마는 제주교차 3경주인데, 4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첫 번째 승부처. 여기서 중배당 승부처로서 제주경마를 5사마리 접어겠다. 지난번에 만석군주를 노리고 들어가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실질적으로 다른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또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이 있는데 그놈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름 충만은 버티고 있다. 그런데 후착은 혼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충만감의 마필이 당연히 인기를 모을지도 관건이고 후착 혼전인데 여기서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경주이고 이 복병마 자체가 지난번에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인데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강하게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먹을 게 있는 경주고요. 강타가 자신있게 그 말의 특성이나 그 말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니까 한번 자신있게 때려보겠다. 자, 제주교차 3경주. 자, 여러분들에게 멋진 한번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인데요. 예, 제주교차 3경주하고 부산제 5경주하고 부산제 6경주 이 3개 경주를 붙였어요. 제주교차 3경주 이게 이제 강타의 첫 번째 제주경마 승부처고 그 다음에 부산제 5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고 자, 부산제 6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세 번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제주교차 3경주, 부산 5경주, 부산제 6경주는 3개 경주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1차적인 승기를 잡는다. 1차적인 승기를 잡는다.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승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기면 이긴 자금을 속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시 이제 제2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3경주도 멋진 중배단 당토에 기다리고 있고 다음은 자, 이 부산제 5경주인데 부산제 5경주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마필들이 뭐 10번 올플러스가 보이고 예를 들어서 14번 퍼스트 캠프가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 지난번에 다 맞춰드린 마필이에요. 제가. 그 2편등에서 얘네들이 무조건 입상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예를 들어서 올 플러스 같은 마필은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올 플러스가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가서 됐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거든.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전반적인 그 틀 자체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 5경주는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중배당 승부처로서 중배당 승부처로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여기서 상황을 내보겠다.
자, 부산제 오경주 UCC 중매인 중매당 승부처로서 강타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교차 육경주. 부산제 육경주죠. 요경주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9번 절대고독 같은 마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선행을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인기를 모으고서 못 갔던 마필들이 있고, 지난번에 강하게 노렸다가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출전하는 마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노리고 한번 찍은 놈이 2마리가 나와. 그런데 이 지난번에 물을 먹은 홍산의 사전오기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 지난번에 2번을 가져갔어. 2번을 가져갔는데, 한 번도 아니야. 2번을 가져갔는데 다 물을 먹인 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놈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당판에 인기만 가라. 인기만은 가라. 나는 싫어. 난 죽어도 여기서 한번 승부를 봐야 돼. 한번 찍은 놈은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배당 단통 승부처인데, 이게 중배당이 넘을 수도 있어요. 50배가 넘을 수도 있으니까 요 육경주에서 오늘 승기를 한번 결정을 내보겠다. 제주교차 3경주, 부산제 5경주, 부산제 6경주 이 3개 스트레이트 승부처에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무조건 한번 때려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경마를 하면 근성이 있어야 돼. 내가 문간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전쟁터 나가는 거야. 똑같아. 내가 여기서 돈을 따갖고 온다. 소심하게 하지 말자! 보이면 때리자. 이렇게 근성을 딱 갖고 그냥 뱃속에 짐을 딱 주고 가야지. 오늘 어떻게, 한 10,000원만 따서 저녁에 소주 한 잔만. 소주는 무슨 소주야. 집에 걸어가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갔다, 욕심이 없다 그래도 한번 붙을 땐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제주교차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이 편성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마필 간의 능력차가 엇비슷한 비교적 혼전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탐나정토라는 마필은 안 된다고도 볼 수도 없고 된다고도 볼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은 2%가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뭔가 2%가 부족하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 세게 볼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변 연출이 그나마도 강한 마필은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4번 삼다유산이라는 마필과 실질적으로 5번 명마탄생, 이런 마필들은 능력 사이즈는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하지만 12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과연 입상권 도전이 가능할지, 이게 변수입니다. 자, 일단 9번 환상의 꿈입니다. 환상의 꿈, 환상의 섬은 윤수일의 환상의 섬이고, 요건 환상의 꿈이에요. 요 마필은 아주 패턴이 너무나 좋아요. 1000m에서는 계속 경주를 끌어오다가 지난번 1200에 첫 도전에서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다가 거리가 늘어나니까 소폭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도 추임력을 우수한 모습,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조정을 거쳤던 말이기 때문에 거리가 1200에선 상당히 적응력을 보여줬다. 그러기 때문에 9번 한상의 꿈은 이 편성에서는 축마다. 그러니까 9번 한상의 꿈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10번 청건강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청건강. 이 마필도 9번 한상의 꿈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추임력이 하강을 했지만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번 편성 자체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야. 아주 빠른 말, 아주 그런 전형적인 선행마 이런 게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여기서는 10번 청건강도 충분히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이 1200에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이 1200의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말들보다 많은 편성이거든. 그랬을 때 이 편성에서 1000m에서 그나마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1200의 첫 도전한 마필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저는 8번 천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을 봤을 때 데뷔전에서 못 뛰었고 이전 때 빨리 뛰었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보이면서도 3착을 차지하면서 승권전을 했는 마필인데 이 선행력과 추입력이 경주력과 이 선행력 추입력이 똑같이 움직이는 말들. 패턴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마필들은 여기서 경주력을 끌어내고 선추입력을 끌어내서 파워감이 보강된 놈인데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을 하면서 3착을 했어.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성장과 단계인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위성이 좀 들어갔다. 인위성이 들어갔다는 들어간 하강이라는 건 뭐냐면 덜 갔다. 덜 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말들은 이렇게 능력을 끌어내겠죠. 이번엔 최선을 하면. 그러면 선추입력도 이렇게 같이 끌어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8번 천리오는 고로 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9번, 8번이 단통이고 여기에 10 넣고 8번, 9번을 가져가는 게 맞다. 8번 천리오는 이 편성의 센 말이라고 패턴으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덜 간 말과 안 간 말, 못 간 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단통과 단방에 대해서도 100번도 더 얘기했더니 제가 얘기할 땐 뜬구멍이 없지만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다 단통 그러니까 단통 갖고 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얘기할 때는 어디 갖고 왜 남들이 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것도 단통이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서러워요. 아니 뭐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한 것 같은가? 나 정규대학 나가서 저도 공무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전문가들 중에서 학벌이 제일 그래도 높은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 왜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지금 경마 끊고 이제 나는 이제 경마 끊었어.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오링 돼가지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5번 트리플 코리아는 이 편성 자체에서 1번 아이린이 선행을 가든 누가 선행을 가든 상대를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5번 트리플 코리아는 이 편성에서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능력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략이야. 지난번 경주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 전개를 하고 종발 달리기 소포 하강을 하면서 경주력이 그러고도 상승을 했단 말이야. 왜? 이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마필 자체의 능력이 우수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트리플 코리아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고로 요놈은 충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 트리플 코리아가 충마다. 그러면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데 후착만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1번 아이린. 일단 기본적으로 느린 편성만나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선행을 갔을 때 그나마 능력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선입전개를 펼치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 아이린과 같은 마필은 전개만 잘 만나면 충분히 득세를 할 가능성도 있다. 2번 웰컴 비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어찌됐든 이번 경시에 선행력은 하강하지만 추입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웰컴 비카가 최소한 1번 아이린보다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 쭉 내려가서 7번 정상전복입니다. 7번 정상전복. 그러니까 여기서 1번 아이린은 뭐야? 나 홀로 선행을 가야만 갈 수가 있어.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죽어. 그냥 나 혼자 갈게. 나 홀로 선행. 요거만 오로지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2번 웰컴 비카라는 마필은 뭐야?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데 이번엔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로 1번보다 2번이 센 말이고, 여기서 한 마리 7번 정상전복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경주에서 패턴 설명을 했는데 이 마필도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이제 요 마필도 나오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데뷔전 때, 이전 때 소폭 끌어냈어.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5전째 경주력에 급상승을 했어.
그럼 뭐야? 여기서 두 번의 경주에서 힘의 비축을 했잖아. 경쟁마가 2전 때 경주로가 상승하고 3전 때까지 성장마당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하강을 했어. 성장마당에서 이렇게 두 번을 하강하는 건 뭐 때문이야? 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강을 하는데 그렇게 병력에 의한 하강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 오전째 그동안에 못 상승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상승을 했어. 급상승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갑자기 급상승을 했으니까 이만큼 상승한 만큼 조정을 거쳤잖아. 조정을 거쳤어.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도 이게 선추입력이 모두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뭐냐면 힘의 비축이 안정하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번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5, 7이 웬만하면 오는 거야. 단통이야. 그냥 단방도 해도 돼. 그러면 얘도 빼버려야 돼. 왜? 5, 7이 대끼리 팔릴 것 같거든. 5, 2만 맞추면 돼. 5, 7, 5, 2. 이렇게만 까면 되는 거예요. 부산 7경주까지 끝냈어요. 부산 7경주까지 끝내고요. 다음 경주 뭐냐? 부산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제주교차 7경주. 요 제주교차 7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솔직히 지난주에는 메인 승부처 못 맞힌 것 같은데. 못 맞췄나? 하나 맞췄나? 모르겠네요. 뭐, 요거 하여튼, 그런데 3주 연속, 지난주를 빼고는 3주 연속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한 강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여튼, 제주경마가 그게 승부처 적중한 게 메인 UCC 승부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찌됐든, 이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를 3주 연속 단통 적중을 했다는 것은 강타가 그만큼 꾸준한 성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도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있어.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왜 못 가는지. 능력은 되는데. 이번에 기술을 교체했네요. 이번에 딱 걸렸어, 넌. 이번에도 못 가면 뭐야? 똥말이야. 영원히 못 가는 거야. 이거가 이번에 안 되겠지 하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 홀라당 들어가가지고 뚜껑을 확 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누구 손해야? 제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범하지 않으려고 제주교차 7경주는 관리말을 놓고서 UCC 메인 승부처를 때려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겠다. 자, 이게 제주교차 7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입니다. 부산제 8경주와 제주교차 UCC 승부처. 이거는 부산경마, 부산 UCC 메인 승부처예요. 이 부산제 8경주가. 그러면 제주교차 7경주하고 부산 8경주하고 붙였네. UCC 메인 승부처를 붙였어.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 붙여가지고 짬뽕으로 그냥 둘 다 줄적중을 하면 어떻게 돼? 상황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상황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8경주. 요거까지만 마치면 오늘 자, 팬 여러분 집에 일찍 가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오사마리를 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났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9경주 10경주 안 들으셔도 돼. 뭐 돈 따고 집으로 주랭랑 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돈 따고서도 그 다음 주에 강타 UCC 뭐 ARS 안 듣고 뭐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이러는 사람은 뭐야?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 배신이지, 배신. 배신자의 최후는 오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까지 UCC 메인 승부처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부산제 9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2번 로드 투 프린스. 로드 투 프린스. 이 선행 말고 없습니다. 다들 느린 거북이 편성입니다. 거북이 편성. 그래, 당연히 추임마가 유리한 편성이죠. 당연히 이번 로드 투 프린스는 이 편성에서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00선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급상승을 했는데 뭐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렵고 2번 로드 투 프린스는 이 편성에선 축마입니다. 가장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축으로 때려야 된다. 여기에 3번 부산스타. 안 되는 게 이상하네. 뭔가 될 것도 같은데 뭔가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래서 3번 부산스타는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언젠가 한번 돼야 되는데 이편성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3번 이 부산스타 이편성에서 직전 조정에 따른 경제력 상승 갖고 있고 근간 이 두 번의 경기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번 나이크 이어는 좀 짧다고 보고 5번 엔젤 갈라. 아니 나는 있잖아요. 엔젤 갈라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라고 하강을 했는데 왜 하강을 했는지 모르겠네.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추임력이 하강을 했는데 이런 편성은 사실 한상복 쪽에서도 그렇고 서인석께서도 그렇고 이 말은 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됐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하강을 한 거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5번 엔젤 갈라는 이 편성에서 또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냥 여기에 7번 오메가가 있습니다. 오메가 인기마예요. 인기마. 얘가 인기마인데 저는 안 본다. 결론적으로. 왜? 못 맞춰도 좋아. 근데 이거는 선행력을 이빨 끌어내면 추임력이 천정까지가 기어 들어올 것 같아. 패턴 자체가 완전히 기형 패턴에 깨졌어요. 깨졌으면 이런 말들은 완전히 걸어 들어올 수도 있어. 걸어 들어올 수도 있어. 물론 얘가 입상을 하면 강타한테 이럴 거 아니야. 야 걸어 들어온다며. 근데 어떻게 입상을 해? 그런 거는 말이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패턴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신비한 거라고. 제가 이 패턴을 하면서 잘 안 맞는 기수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잖아. 조경호 기수, 요즘은 조경호 기수, 옛날엔 임대규 기수. 이런 기수들 못 맞췄거든. 그런데 유현명이가 탔는데 유현명이도 잘 타죠.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패턴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7번만은 능력 사이드로서는 우승하지만 이 편성에선 지우고 싶다. 고로 이 편성은 2번 노드트 프린스를 놓고서 얘를 자르니까 1번 500선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500선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2번, 3번 쪽에 한번 승부를 하고 2 놓고 1번, 5번을 맞추고 싶어. 약간 7두 경주인데 의외로 약간의 배당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제 10경주가. 자, 경마라는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 마지막 승부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이신 분들한테는 소주값도 이래도 하나 먹어야 돼. 소주값이라도 마련해야 되고, 돈을 딴 분들은 무리를 할 것 없이 마지막 경주를 잽싸게 사놓고 어디를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왜? 차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요 10경주는 마지막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하자. 마지막 승부처. 무조건 적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으네요. 무조건 적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산제 10경주입니다. 자, 내일이 수능입니다.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모두 시험을 잘 보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저희 아들도 시험 잘 보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한 만큼 금요일날 내일 모레 꼭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